안 보인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꺼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객석 잠깐만 좀 켜주세요, 영우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셨나요? 더워서 힘들고 오늘 마침 여기에서 또 노조하고 그래서 나를 제대로 잡았더라고요. 저희가 원래는 5월이었는데 이렇게 6월 한 달 미루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하게 됐는데 아마도 길에서는 저희가 하는 걸 활용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 생각해서 그냥 기쁘게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콜라남독의 다정하게 쿨하게 클라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준비한 멘트는 생각보다 많이 왔다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완전히 덥던데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계시면 지금보다 아마 더 행복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는 서남현의 서희정 낭독연구소, 지금은 나에게 낭독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낭독 1기생으로 졸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작년에 낭독은 모든 장르와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앞에 두 글자 콜라만 따서 콜라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지금 125화가 올라가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들 멤버 모두는 8명인데요. 8명이 모두 다 성질 머리도 달고 모두 다 성도 달라요. 우리가 8명인데 김가도 하나도 없어요. 김가도 없이 강민, 박신, 유이, 최한 해가지고 8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왜 좋아할까 막 그랬는데 우리 행복해 보이나요? 어떤 거 같은가요? 네. 목소리 맞아요. 근데 저희들이 또 사는 곳도 다 달라요. 하물며 한 분은 일본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해가지고 이 낭독회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희도 8명이 다 만나는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낭독회 말고 수다를 떨어야 되는데 일단 낭독회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밤을 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반가운 마음이 막 이만큼인데 지금 표현을 못하겠어요. 낭독회 얼른 일단 끝내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한 3년을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래서 사계절을 3번을 보내면서 또 우리 각자의 인생의 계절도 같이 느끼면서 그러면서 지내다 보니까 오늘 저희들 이 낭독회에 낭독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으니까 낭독의 사계라고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 타이틀이 낭독의 사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순서가 아니라 낭독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봄에서 겨울로 갈 수도 있고 또 가을에서도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면 감동이 더해지실 거예요. 나도 낭독하고 싶어. 나도 전문에 서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행복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송정희 성우님 좀 늦게 오신다 해서 인사말은 아마 마무리 시간에 같이 나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대략 80분간의 낭독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 무대에 서 있다면 여러분들 떨릴까요? 막 해볼까요? 행복해 죽겠어요. 좀 떨리기도 할 거예요. 그러고 내가 어떤 뭘 했는데 리액션이 내가 생각한 것 같이 안 나오면 어떨까요? 좀 약간 뻘쭘하겠죠. 네. 그래서 오바에서 리액션도 보여주시고 박수도 크게 보내주시면은 저희 모두가 다 아름다운 낭독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내가 준비하는데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무대를 위해서 어제 일본에서 오후 5시쯤에 도착하신 유민주 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무대에 모시고자 하는데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죠. 봄이네요. 봄. 박노래. 겨울은 등 뒤에서 슬금슬금 걸어왔지만 봄은 앞길에서 아롱아롱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봄이네요. 봄. 겨울은 어깨 위에서 으슬으슬 내려왔지만 봄은 발밑에서 으슬으슬 밀어옵니다. 아래로부터 봄이네요. 봄. 겨울은 준비도 없는 얇은 자에게 먼저 왔지만 봄은 많이 떨고 많이 견뎌낸 자에게 먼저 옵니다. 간절한 자의 봄이네요. 봄. 아직 오지 않아도 이미 오고 있고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나를 감싼 봄이네요. 봄. 꽃눈의 기척처럼 톡톡톡 가슴이 사무치며 꽃이 피는 봄이네요. 봄. 이런 실수를 긴장되나 봐요. 네, 저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콜라 낭독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레나 강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누구나 살면서 어려운 일 하나쯤은 겪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장 큰 일을 겪을 때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책 속에서 위로를 받고 낭독을 만났으며 또 이렇게 저는 책까지 출간하게 됐습니다. 제가 책으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누군가는 제 글을 읽고 힘을 얻기 바라면서 일부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회사 초청으로 중국에 근무 중인 남편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다. 그런데 추석 전날 아침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남편 회사였다. 최영식 씨 부인 되시죠? 아, 네. 어제 최영식 차장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조금 뒤 아파트가 떠나가도록 나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소화기를 들었다. 아이들은 놀랐는지 나를 보고 울고 있었다. 얼마 안 있어 도련님이 도착했다. 도련님이 나를 안았다.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다. 시부모님도 도착했다. 어머니가 계속 동복했다. 셋째 언니와 형부도 왔다. 서로 말을 못했다. 나는 시신 수습을 위해 중국으로 가야 했다.
기둥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다. 맥케이 딸. 우리는 안내자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내가 사준 파란 체크 남방,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남편이 누워 있었다. 시신 확인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야 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도령이는 회사 측과 상의하며 모든 일을 진행했다. 남편이 근무하던 회사에 갔다. 책상에 놓인 가족 사진이 보였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남편이 썼던 펜, 다이어리, 업무일지가 책상에 놓여 있었다. 유품을 상자에 담고 밖으로 나왔다. 뜰에 주저앉았다. 세상은 변함없이 잘 돌아가는데 나만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다. 멍하게 앉아있는 내 주변을 나비 한 마리가 팔랑거리며 돌고 있었다. 남편이 내 주변을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유품을 정리하고 남편이 살았던 집으로 갔다. 방문을 열어보니 남편 옷가지들이 보였다. 집에서 가져온 익숙한 가방도 보였다. 침대 이불이 바르게 펴져 있었다.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눈을 감았다. 남편 시신과 함께 나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오랜만에 장례식장에서 딸들을 봤다. 어린 딸들이 검정 원피스를 입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아이들을 안았다. 울새안고 안경만 있는 아이들. 내가 서름에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다.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두려웠다.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다. 힘들 때마다 품고 있는 문장 하나가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식이 있을 뿐이다. 하나는 기적 같은 건 없다고 믿는 삶.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이라고 믿는 삶이다. 여기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 기적입니다. 지금 저희는 모두가 기적의 장소에 있는 거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은숙쌤은 밝음의 아이콘이라서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저희 줌 미팅 때 이 얘기 듣고서 완전히 눈물바다가 돼서 아무도 말을 못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이 사연 여러 번 이렇게 들을 때마다 은숙쌤에게 정말 힘이 되는 응원의 박수를 내가 보내주고 싶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책은 낯선 여행, 떠날 자유라는 여행기입니다. 시각장애인 남편과 왼쪽에
그리고 전동 휠체어로만 이동하는 아내의 아주 위태롭고 짜릿한 유럽 여행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이 책을 읽는 내내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선물을 했었던 책인데 아마도 제 남편이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랬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데 아직 남편이랑 둘이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해외여행 가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 책을 읽으니까 나도 조금 용기가 생겨가지고 조만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망찬 의미에서 여러분들이랑 들려드리고 싶어서 책을 들고 왔어요. 낭독해드릴 부분은 서로를 이해해서 알아가는 여행의 순간입니다. 내셔널 갤러리는 1824년에 개관한 국립미술관입니다. 13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작품 약 2,300점을 소장하고 있다. 4개의 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는 문학 및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솔직히 미술에는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미술작품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이었다. 두 학기 미대를 다닌 아내를 위하는 마음으로 방문한 미술관이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감흥을 느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내가 말했다. 세면대에서 한동안 세수를 했다. 열이 가라앉았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아니 솔직히 나쁜데? 아내 때문인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서? 나 때문인가? 쿨하지 못해서? 머리가 복잡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아내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아내는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 불과 20분 전에 트라팔가 광장에서. 그런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가 트라팔가 광장에 도착할 무렵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도 우산을 펴들지 않았다. 비를 맞고 다니는 게 일상처럼 보였다. 우리도 비를 한번 맞아보긴 했다. 시원했다. 비를 사랑하는 나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안 추워? 비 맞아도 돼? 내가 뒤늦게 물었다. 네가 이렇게 즐거워하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내는 추웠지만 나를 위해 참아주었던 것이다. 화장실에서 나왔다. 2시간이든 4시간이든 아내와 함께 즐기자고 추억을 쌓자고 다짐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마음먹었어야 했는데 속 좁게도 그러지를 못했다. 나는 고흐의 해바라기를 보지 못했다. 느꼈을 뿐이다. 손을 뻗어 그림을 거두고 싶었다. 꽃잎 하나를 손끝에 새기고 싶었다.
그의 마음을 읽고 싶었다. 나 여기 좀 서 있을게. 돌아보고 와. 아내는 쌩 달려갔다. 아내가 올 때까지 나는 의자에 앉은 채 그를 감상했다. 볼 수 없어도 시각 예술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없어도 청각 예술을 음미할 수 있다는 것. 몸이 불편해도 얼마든지 여행할 수 있다는 걸 내면화한 하루였다. 방법과 모습이 다를 뿐이었다. 의미할 게 없는 인생. 다시 말해 읽을 거리 하나 갖지 못한 인생. 얼마나 무료할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의 읽을 거리 하나를 발견하기 위해 애쓰며 살고 있는 건지 모른다. 우리는 또 올 거다. 음미하기 위해, 읽어내기 위해. 그러니까 잠시만 안녕. 내셔널 갤러리. 안녕하세요. 콜라남독의 자유로운 영혼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남독의 우아한 사비나입니다. 낯선 여행 떠날 자유 잘 들으셨죠? 서로의 따뜻한 시선과 이해 그리고 용기가 있어서 가능한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낭독하신 우리 신정민 쌤도 사랑하는 남편과 멋진 여행 꼭 이루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앞에서 낯선 여행 떠날 자유가 영국 여행이라면 우리는 영국 작가인 아가서 크리스티의 추리소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이 노래가 사실은 잔혹동화라고 합니다. 10명의 꼬마 인디언이 한 명씩 죽는다는 노래가 모티브가 된 추리소설입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오원이라는 사업가의 초대를 받아 인디언 섬의 저택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죠. 죄가 가벼운 사람부터 차례로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베라는 결혼하고 싶은 남자의 조카를 우연을 가장해 죽게 만듭니다. 그 베라의 마지막 장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베라는 저택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빨강과 주황의 줄무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장면. 베라는 생각했다. 모든 게 꿈 같아. 그녀는 너무나도 피곤했다.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였다. 팔다리가 푹푹 쑤셨고 눈꺼풀이 경련하고 있었다. 더 이상 두려울 필요 없어. 잠속으로 빠져드는 거야.
잠소리야. 이 섬에는 이제 아무도 없으므로 그녀는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을 터였다. 한 병정은 혼자가 되었다네. 그녀는 혼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현관 앞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저택이 이상할 정도로 평화롭게 느껴졌다. 베라는 생각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각 방마다 시체가 누워있는 집안에선 잠을 잘 수 없을 거야. 부엌으로 가서 뭘 좀 먹어야 하지 않을까? 그녀는 한순간 망설이다가 그러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정말이지 너무나도 피곤했다. 그녀는 식당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식탁 한가운데는 아직도 3개의 독이 인형이 남아있었다. 아직도 세계라니, 애들아. 그녀는 2개의 인형을 집어 창문 밖으로 던졌다. 테라스의 돌에 맞아 인형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독이 인형을 집어들어 손바닥에 놓고 감싸지며 말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우리가 이겼단다. 우리가 이겼어. 석양빛 속에서 홀은 어두웠다. 베라는 작은 형을 손에 쥔 채 층계를 오르기 시작했다. 느릿하게 갑자기 2 다리에 힘이 빠졌던 것이다. 한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끝이 어떻게 되었더라? 아, 그래. 그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결혼이라니 우습게도 휴고가 집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다시 엄습했다. 아주 강한 느낌이었다. 그렇다. 휴고가 2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베라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바보같이 오지 마. 넌 지금 너무 피곤해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거야.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계단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부드러운 카페 위로 뭔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자신이 권총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다만 독이 인형을 손에 꼭 쥐고 있을 뿐이었다. 집안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 집안에 있는 것처럼 휴고가 2층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한 꼬마 병정이 외롭게 남았다네. 마지막 구절이 뭐였더라? 결혼에 관한 것이었던가? 아니면 다른 내용이었던가? 그녀는 자기 방 문 앞에 이르렀다. 휴고가 방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방문을 열었다. 다음 순간 그녀는 헉 하고 숨을 멈추었다. 천장 갈고리에 늘어진 저건 대체 뭐란 말인가? 올가미. 그리고 그 아래 놓여있는 의자. 저걸 발로 차야 하는 걸까? 이것이 휴고가 바라는 일인가? 그래, 그것이 동요의 마지막 구절이었다. 그가 가서 목을 맸네. 그리고 아무도 없었네. 그녀의 손에서 독일로 된 꼬마 인형이 굴러떨어졌다. 그것은 또르르 굴러가 벽난로에 돌을 부딪혀 끼워지고 말았다. 베라는 자동인형처럼 걸음을 내딛었다. 이것이 끝이었다. 축축하게 젖은 차가운 손이 목덜미에 와 닿았던 이곳에서. 넌 저 바위까지 헤엄쳐 갈 수 있어, 시릴? 너무나도 손쉬운 살인이었다. 하지만 그 후 그 사실은 밤낮 없이 기억 속에 되살아났다. 그녀는 목민병자처럼 허공을 의시하며 의자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올가미 속에 목을 넣었다. 그런 그녀를 휴고가 지켜보고 있었다.
의자가 나도 모아졌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여러분 정말 오싹하셨지요? 이제는 봄날의 아침 햇살을 느껴보세요. 에스더와 제가 전해드립니다. 아직 너무 늦지 않았을 우리에게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 배경옥 에세이. 나오시지 않는 이유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데리러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은 저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을 새울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치 대리석으로 만든 널찍한 방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한 그루의 평범한 벚나무를 아늑한 자기만의 방으로 멋지게 꾸밀 줄 아는 애는 사랑스럽다.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애의 말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것이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일들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게 실제 우리의 하루다. 하지만 그럴 때 애의 말을 꺼내보면 알게 되는 게 있다. 희망이란 말은 희망 속에 있지 않다는 것. 희망은 절망 속에서 피는 꽃이라는 것. 그 꽃의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거라고. 이렇게 좋은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에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니? 물론 이런 날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해. 그 사람들에게도 좋은 날은 닥쳐오겠지만 그렇지만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처음 학교 가는 길. 애는 프린스 에드워드의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다이애나에게 이렇게 외친다. 애의 눈가에 스치는 모든 사물에는 행복이 방울방울이다. 애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녀에겐 행복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애는 끝없는 산막 속에서도 오아시스를 상상하며 눈앞의 모래바람을 지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가 애를 오래도록 사랑한 것도 남자아이가 아니란 이유로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최악의 순간에도 길가에 핀 꽃이 아름답다고 말할 줄 아는 그녀의 행복 재능 때문이다. 저는요, 뭔가를 즐겁게 기다리는 것에 그 즐거움의 절반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즐거움을 기다리는 동안의 기쁨이란 틀림없이 나만의 것이니까요. 꿀을 좋아하는 곰돌이 푸가 가장 행복해하는 시간은 사실 꿀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꿀을 기대하는 시간이다. 꽃은 활짝 피기 전이, 꿀은 먹기 전이 가장 달콤하다. 우리는 너무 즉각적인 만족의 세계에 사는 건 아닐까? 기다림은 우리에게 결과를 떠나 과정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오히려 만끽이라는 말은 그 설렘 뒤에만 따라오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아주머니, 제 머리가 정말 금발이 될까요? 너무 자기 용어만 생각하면 못 써요. 너 그러다가 허영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 자기가 못생겼다는 걸 아는데 어떻게 허영덩어리가 되겠어요? 전 그저 아름다운 걸 좋아하는 것 뿐이라고요. 마음이 아름다우면 용모 또한 아름다운 법이라고 하지 않니? 앤의 바람은 애초에 잘못된 것이다. 빨간 머리가 갑자기 금발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장미가 백합이 되거나 백합이 수국이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우리 또한 그런 게 아닐까? 내가 어떤 꽃인지 아는 게 중요하고 활짝 피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더 소중한 것이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져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건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때론 멋지다. 잘못 들어선 길이 지도를 만들기도 하고 오독이 더 멋진 해석을 낳기도 한다. 나는 이제 거창한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삶이란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작고 소박한 하루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나. 오늘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글을 쓴다. 조금씩, 한 발짝씩, 천천히. 할머니의 여름 휴가 안녕날 그림책. 딸깍. 강풍 버튼이 안 되네. 고장이 났나? 딸깍. 할머니는 점심을 드시면서 TV를 보고 계세요. 그 옆에는 강아지 메리도 함께 앉아있네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손주. 할머니 저 바다 갔다 왔어요. 그래 까맣게 탔구나. 엄마 할머니랑 또 가요. 할머니는 힘들어서 못 가신다니까. 할머니 그럼 바다 소리 들려드릴게요. 들려요 할머니? 파도 소리도 들려요? 할머니 소리는요? 그래 들리는구나. 배가 움직이는 소리는요? 모래성은 잘 있어요? 그래 다 잘 있구나. 어머님 이제 갈게요. 엄마는 집에 갈 준비를 합니다. 밥 꼭 챙겨 드세요. 할머니 선물이에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손주와 며느리가 가고 난 뒤에 할머니는 다시 TV를 봅니다. 옆에 앉은 예리를 쓰다듬으면서요. 바람 한 점 없는 오후입니다.
수영복, 허난한 양산, 가벼운 돗자리, 수박 반쪽을 들고 할머니와 메리는 소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라 속으로 들어간 세상은 넓은 모래사장과 시원한 바닷가였어요. 괜찮단다, 메리야. 옳지. 시원하지? 할머니와 메리는 파란 솔 안에서 쉬고 있었어요. 갈매기 2마리가 찾아왔어요. 한 마리가 더 늘었네요. 모두들 수박을 쳐다보고 있어요. 할머니와 메리는 수박을 나눠 먹고 바다 햇볕에 살을 태우고 뒹굴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와 메리 앞으로 구름 2점과 소라게 1마리가 지나가고 그 소라게를 메리가 따라가고 할머니는 메리를 따라가다가 기념품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많은 기념품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닷바람 스위치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할머니와 메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메리는 고무다라에서 같이 목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바닷바람 스위치를 고장난 선풍기에 끼웠습니다. 딸깍 윙. 바깥은 어스름해졌습니다. 할머니와 메리는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TV를 보고 있어요. 그래, 바닷바람처럼 시원하구나. 할머니의 여름휴가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시원한 바닷바람 스위치 저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희는 따끈따끈한 우동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해마다 섣달 그목날이 되면 일본의 우동집들은 1년 중 가장 바쁩니다. 삿포로에 있는 우동집 북해종도 이날은 아침부터 눈코 뜰 수 없이 바빴습니다. 밤 10시가 지나자 손님이 뜸해져 우동집 주인 아저씨는 주방의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출입문이 열리더니 6살과 10살 정도로 보이는 2명의 아이를 데리고 낡은 체크무늬 방코트를 입은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우동 1인분만 시켜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럼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여기 우동 1인분요. 갑작스런 주문을 받은 아저씨는 그릇을 정리하다 말고 놀라
가스레인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행세를 보고 우동 반덩어리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한 그릇이 식탁 위에 나왔고 세 사람은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국회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10시가 지나 가게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들과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의 반코트를 본 순간 1년 전 섣달금 날의 그 마지막 손님이라는 걸 금방 알아채었습니다. 여자는 그날처럼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우동 1인분요. 세 사람은 작년과 같이 이번 식탁에서 반덩어리가 더 들어간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회정은 어느 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가운데 또다시 섣달금음날을 맞이했습니다. 주인 내외는 이번 식탁 위에 예약석이란 팻말을 놓았습니다. 이윽고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두 형제는 몰라볼 정도로 컸는데 아이들의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른 체크무늬 반코트처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겠죠? 물론이죠. 어서 이쪽으로. 여기 우동 2인분요. 세 사람은 우동 3덩어리가 들어간 2인분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네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사실 전 처음에 제목만 듣고는 준이가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글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금으로도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저녁이면 밥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볼 때 나는 행복하다.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의 겨울 코트는 낡았지만 해마다 꿰매 입으셨다. 그러던 중 재작년 12월 31일 밤에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치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의 국물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망설이다가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에 들어와 우동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아 귀찮았을 텐데도 주인 네이는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셨다. 주인 네이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내놓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섣달 구운날에도 그 우동가게를 찾아간다.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은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주인 네이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하는 말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는 귀를 기울이고 있던 주인 네이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온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섣달 금음날이 되자 복회정의 주인 네이는 임원 식탁에 예약석이란 팻말을 올려놓고 세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 해 섣달 금음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이 미안해서 어쩌죠? 이렇게 가게가 꽉 차서 더 손님을 받기가 라고 말하려는데 한 부인이 앞으로 나오며 두 청년 사이에 섰습니다. 저 우동 3인분만 괜찮겠죠? 순간 여주인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오래전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쳤습니다. 청년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14년 전 섣달 구운날 밤 셋이서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올해 저희는 일생의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북해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잘 오셨어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예, 우동 3인분. 가게 안에서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게 문 밖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북회장이라고 쓰인 청간판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이야기 즐기셨어요? 저희는 가을 어느 날에 벌어진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나미야 자파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미야 자파점이라는 상점을 무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고 가는 상담편지들의 이야기인데요. 저마다 살아가는 시대와 처한 환경이 다른 우리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용기 내어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 기적을 만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은 2012년 나미아 자파점에 3인조 도들이 하룻밤을 보내며 과거에서 온 편지들을 받으면서 그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오래된 자파점인 나미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장난스러운 편지에 답장을 해줍니다. 그 중에는 제법 진지한 고민도 있는 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편지도 있네요. 그러다 편지 답장을 써주는 주인 할아버지가 점점 아프게 되고 어느 해 가을 자파점은 문을 닫게 됩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 있으면서 그의 상담 때문에 사람들이 불행해지진 않았을까 걱정을 합니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언장을 주며 나미아 자파점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합니다. 할아버지의 꿈처럼 자신의 33번째 기일에 나미아 자파점의 상담 창구를 부활시켜 이날 하루 동안 상담을 받은 뒤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우편함에 넣어달라는 광고를 부탁합니다. 이윽고 나미 할아버지가 매일 밤 꿈꾸었던 기묘한 꿈처럼 우유 우편함으로 수많은 미래 편지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시험에서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자신의 문제를 내면 100점을 맞을 수 있지요. 이 답을 받은 소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할지 고민하던 미혼모의 아이가 성장해서 보내온 편지도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태어나기를 잘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엄마와 함께 나미 할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인생 막판에 몰린 3명의 젊은 친구. 빈집을 털러 갔다가 변변한 물건도 건지지 못한 채 도망쳐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깜깜한 어둠 속을 힘겹게 걸어서 오래전 폐업한 가게로 피신했습니다. 한적한 언덕 위에 마치 그들을 기다려온 것처럼 고즈넉하게 서 있는 집. 이들이 숨겨진 곳은 바로 나미아 자파점이었습니다. 이 3명의 젊은 친구들은 날이 밝을 때까지 이곳에 숨어있기로 합니다. 그들이 집을 탐색하는 순간 어디선가 덜컥 뚜껑 닫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유 상자 속 툭 떨어진 의문의 편지를 발견하고 한 명이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합니다. 얘들아, 밖에 아무도 없어. 편지 내용 속에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이 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2012년인데 1980년에 죽은 존 레논이 어제 죽었다니. 과거의 편지가 할아버지의 유언장처럼 2012년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편지에는 생선가게 뮤지션이라고 쓰여있네요. 시간과 공간이 출렁 뒤틀리면서 과거와 현재가 하루 동안 연결되는 순간 나미 할아버지의 33번째 기일인 가을밤이 시작됩니다. 1980년 어느 날 할아버지 장례를 위해
도쿄에서 내려온 가수로 그는 대학을 그만두고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친척들은 돈도 안 되는 음악을 그만두고 아픈 아버지의 가업을 받아 생선가게를 하라고 합니다. 그날 밤 가수로는 나미야 잡화점에 자신의 고민을 쓰게 됩니다. 비틀즈를 보고 시작한 음악. 대학을 그만두고 3년간 음악에 전념했지만 지금의 저는 길을 잃고 방황을 하고 있어요. 가업이라고 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작은 생선가게라 차라리 저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다 읽은 도둑들은 편지에 답장을 써준 뒤 우유 상자에 다시 넣어둡니다. 편하게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재능도 없는 어려운 음악의 길을 갑니까? 취미로 하면 좋잖아요. 벌써 3년이나 해봤는데 싹수가 보이지 않는다면서요. 그건 재능이 없다는 증 아닙니까? 가수로는 입술을 깨물며 자신은 장난으로 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멋진 노래를 꼭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가수로는 연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찾아갑니다. 이젠 아버지를 위해 생선 가게를 돕겠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가수로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지금까지 음악하면서 뭐든 하나라도 성과를 냈어? 부모 말을 무시하면서까지 한 가지에 몰두하기로 결심을 했으며 그만한 것을 남기라는 것이야. 그것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생선 가게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크게 신뢰되는 소리지. 가수로 쓸데없는 생각 말고 한번 목숨 걸고 해봐. 너만의 발자취를 남기고 와라. 8년 후 가수로는 성탄절을 맞아 고아원에 위문 공연을 왔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고 동생과 고아원에서 함께 살고 있는 세리는 가수로의 공연에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수로에게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그에게 응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날 밤 고아원에 큰 불이 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피했지만 불타는 건물에 남아있는 세리의 남동생을 발견하고 가스로가 그를 구합니다. 세리의 동생은 구했지만 끝내 꿈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감는 가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아원의 아픈 기억 속에 세리는 일본 최고의 가수가 되어 가수로가 작곡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빈집 털리버까지 떨어져 버린 밑바닥 인생이지만 우연인지 운명인지 거창하게도 남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상담사 역할을 떠맡은 세 사람. 서로가 서로의 인생의 지렛대가 되는 신기한 기적의 문을 열어보일 것입니다.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서로 얽히는 것인지 누군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서 써보낸 답장이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어 나에게 되돌아오는 기적. 이것은 우리의 긴 인생에서 무엇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내가 이 선택한 길이 올바른 길인지 혹시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었나요? 그런 고민이 깊어질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꿈이 있습니까? 혹시 이룬 꿈이 있다면, 아니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썼던 조이 비행기를 무대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던져주세요. 저희가 그 꿈을 함께 읽어봐 드릴게요. 네, 진짜 두 장이네요. 네네네. 낭독회가 멋지다고 먼저 인사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인생책을 남기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실까요? 어느 분이 인생책을 남기고 싶으신 걸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맞으시죠?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네, 선생님의 꿈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일인데 강수 선생님 통해서 독서 모임 저도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데 강수 선생님이 이제 모델링에서 지금 책을 여러 권 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교사들 4명이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독서 모임 하면서 같이 책을 내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서 제가 남겼습니다.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가 받은 조이 비행기에는요, 노년을 행복하게 살기, 감사하게 살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선생님.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 강홍숙 선생님의 지인이고요. 오늘 느닷없이 꿈에 대해서 써보라고 해서 생각나는 대로 노년에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기. 그 노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 좀 많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노년에 행복하게, 하여튼 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원봉사하며 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꿈으로 적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모든 분은 대부분 책을 또 좋아하고 저희들처럼 아마 낭독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같이 호흡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가 낭독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서 낭독의 행복을, 그리고 내 생의 한 꼭지에 즐거움을 선사하는 선물이 되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뭉친 콜라낭독. 우리는 나에게 낭독 일기 동기생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2020년 12월 낭독 기초반 첫 수업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기초반의 첫 수업에는 그냥 소리내어 읽는 것이 낭독이라고 알고 온 나 같은 문외한 친구도 있었고, 독서 모임을 운영하거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목소리 봉사를 하고 있거나 또 유튜브에서 책을 읽어주는 북튜버도 있었다. 그러나 낭독의 경력과 수준을 떠나
기초반 내내 낭독은 말하듯이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성모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했다. 그저 즐기려고 했을 뿐인데, 좀 더 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말하듯이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많았고 왜 서서 고생을 하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길게만 느껴지던 12주의 기초반 과정을 마치고 심화반을 거쳐 전문가반까지 거의 1년이라는 세월을 낭독에 쏟아부었다. 전문가반을 마친 후에도 낭독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우리들의 만남은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지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뭔가 결실이 있는 우리의 모임을 만들자는 의견을 모아 콜라 낭독을 탄생시켰다. 콜라 낭독은 콜라보 낭독의 준말이다. 채널 이름을 고민하다가 콜라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 콜라보에서 보자를 빼고 콜라 낭독이 된 것이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시작한 콜라 낭독은 첫 번째 책으로 이유미 작가님의 날 사랑하거나 더 사랑하거나를, 이어서 정혜원 작가님의 그때 나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선정했다. 우연히 두 책 다 30대의 여성 이야기였다. 모임 도중 우리도 우리의 30대로 돌아가 저마다의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을 하자마자 떠난 유아, 임신을 했지만 학업을 포기할 수 없어 배부른 상태로 힘들게 다닌 학교 생활, 출산 예정일과 마지막 시험 일정이 겹쳐서 우습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마 시험 다 보고 만나자 라고 말하기도 했던 그리운 30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이었지만 영자아이의 뒷바라지를 위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육아와 자기개발에 힘써 30대 후반에 다시 상담일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거절했었던 시각장애인과의 소개팅 이후 4년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만나게 되어 인연을 맺은 이야기, 승무원에서 팀장까지 승승장구 승진 이야기, 아이들의 특징상으로 가슴 아팠던 이야기, 안정적인 커리어를 버리고 일본으로 주재원 발령이 난 남편을 따라가 정착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30대 초반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고 두 아이와 굳건하게 살아온 이야기, 지금껏 몰랐던 우리들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나누며 때론 웃다가 때론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글썽이며 잘 살아왔다고 또 잘 살아가고 있다고 마음과 마음이 오갔다. 삶이란 살아내는 것, 우리 모두의 인생은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가는 과정이라는 누군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인다. 이왕이면 어차피 써내려가야 할 나의 책 한 권, 멋지게 정성스럽게 채워가고 싶다. 또 10년쯤 지난 어느 날 지금의 이 시간 또한 잘 살았다 라고 토닥여주고 싶다. 낭독도 꾸준히 다될 것 같다. 낭독도 그냥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살아내는 삶처럼. 낭독회 벌써 끝이에요.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희정쌤 이야기 우리 줌 미팅할 때도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가 낭독을 이렇게 알고서 살아온 게 얼마 안 됐는데 안 지나서나 만나는 낭독 이야기
초등학생 미국에서 와서 춘천에 오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낭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게 이유 없이 좋았던 것 같고요. 우리 오늘 콜라낭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 다 여기 나와서 함께 인사드리면 좋겠는데 앞으로 나와주셔요. 우리 다 낭독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이 있고 자기 일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이거 준비하는데 엄청 힘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 연습하고 했었던 작업인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서혜정 대표님 늘 하시는 말씀이 낭독은 영혼의 울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도 우리는 영혼을 바꾸는 사람들이라서 어쩌면 더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낭독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냐고. 근데 영혼을 바꾸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그 물결이 늘 이렇게 출렁거려요. 저희 안에서 그런 걸 그런 게 있어서 우리가 오래 갈 수 있고 지금의 낭독회를 또 시작한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민주쌤 일본에서 왔고 특별히 우리 희정쌤 미국에서 와서 박수를 주시고 저희가 콜라 낭독해서 콜라가 영어라서 우리 닉네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콜라랑 어울리는 간식 이름 해가지고 콜라와 햄버거, 콜라와 치킨 뭐 이래가지고 낭독의 치킨이었습니다. 막 이러려고 했거든요, 진짜. 근데 너무 분위기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어 이름과 혹은 아니면 3-4명을 가지고서 자기 이름을 만들었는데 우리 지원쌤부터 쭉 그 목소리 한번 들어서 자기 소개 한번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콜라낭독의 우원 사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낭독의 마벨 미셸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낭독의 다정하게 쿨하게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라낭독의 스테파니아 한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콜라 낭독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콜라분한 에스더입니다. 콜라 낭독의 자유로운 영혼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전하는 낭독 천사 미칼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낭독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뿅 하고 태어나가지고 낭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낭독 엄마, 빼놓을 수 없는 우리의 송정희 성님 이 자리에 모셔서 말씀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그냥 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시기에 2020년 코로나 때 정말 이렇게 만난 낭독 인연이 지금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희 서희정 대표님께서 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목소리는 영혼의 울림이 맞는 것이 저 오늘 유민주 선생님도 처음 뵙고 우리 이상희 선생님도 처음 뵙거든요. 근데 무대에서 낭독을 하는데 하나도 낯설지 않고 항상 같이 숨쉬고 호흡했던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신기하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낭독회를 보는데 아까 빨간머리 애니였나요? 거기에서 장미가 백합이 될 수 없고 백합이 그 수국이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자기다운 정말 매력적인 소리로 이렇게 다양한 텍스트를 너무 거하거나 너무 유창하지 않은 화술로 정말 자신의 진성을 가지고 이렇게 진정성 있게 무대를 가득 메우시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냥 성우 지망생이나 아니면 이런 낭독에 관심이 있고 직업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분들만 코칭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관념에서 정말 일반인들과 이렇게 낭독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이렇게 장을 열어준 우리 서혜정 선배님께 진짜 감사하고 너무 정말 선생님이 너무 멋져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낭독으로 계속 우리 잘 살아봐요.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주셔서 우리 또 이렇게 리액션 보여주시고 너무 적극적으로 큰 박수 보내주셔서 생각보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관객을 위해서 한번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얼마 안 되시는데 여기 다 오셔가지고 함께 사진 찍으시면 좋겠어요. 다 관계자들 아니신가요? 여기 다 불좀 켜주시고요. 함께 나오셔서 사진 찍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